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삶이 힘이 되는 채널 매일 3분입니다. 요즘 금리가 올라가면서 많은 분들이 자산을 은행의 예적금 상품으로 옮기고 있는데요. 과연 이게 현명한 방법인지 그리고 안전한지를 알려드릴게요. 조금만 집중하시면 소중한 내 재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2019년 말 발생한 코로나로 인해 자산 가격이 폭락하자 이를 막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유례없을 만큼 많은 유동성이 공급됐어요. 이렇게 시장에 돈이 넘치다 보니 부동산, 주식, 코인 등 자산 가격이 일제히 폭등하기 시작했는데요.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고 그 당시 끝없이 오를 것만 같은 자산 가격은 빠르게 오른 만큼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어요. 부동산은 2021년 말을 정점으로 하락을 넘어 폭락 중이고요. 주가도 2022년 1월을 정점으로 큰 폭으로 하락한 상태예요. 게다가 코인은 하락 폭락을 넘어서 거래소 자체가 파산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이러다 보니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에 조금이라도 안전한 곳으로 자산을 옮기고 있어요. 게다가 최근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 안전하면서 금리가 좀이라도 높은 예적금으로 자산 쏠림 현상이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2022년 12월 21일 기준으로 예금금리는 최대 5.4%, 적금금리는 가입 조건과 가입 금액 한도가 있지만 최대 13.7%를 부양하는 상품까지 나와 있어요. 하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의 폭락과 예대 마진의 축소로 제2금융권들의 부실 위험이 높아진 상태예요. 게다가 내년은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 더욱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좀이라도 금리를 높여주는 곳으로 예적금을 옮기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일까요?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금자 보호법에 대해서 알아야 해요. 예금자 보호법이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정부가 일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예금액을 보장해주기 위해 제정한 법이에요. 그런데 예금한 금액을 정부가 무한대로 보증한다면 아무리 부실한 은행이라도 이율만 높여준다면 거기로 돈이 몰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우량한 은행들이 피해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금액을 다 보호해주지 않고 일정 한도 내에서만 보호해주고 있어요. 얼마까지 보호가 되나? 모든 금액을 보호해주면 좋겠지만 예금자 보호제도는 각 금융기관마다 원금과 이자 포함해서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가 되고요. 5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보호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국민은행에 7천만 원, 우리은행에 5천만 원, 저축은행에 3천만 원을 저축하고 있다면 이 모든 은행이 파산했다고 할 때 국민은행에서는 7천만 원 중 5천만 원까지만 보호를 받고 나머지 2천만 원은 돌려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은행과 저축은행에 5천만 원과 3천만 원의 예금은 5천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모두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럼 각 은행별로 5천만 원씩 저축하면 되겠구나 생각하실 텐데요. 위에서 원금과 이자 포함 5천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5천만 원을 예금 시 그동안 붙은 이자는 못 받고 원금 5천만 원만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현명하게 예금을 한다면 은행 이율을 감안하셔서 5천만 원보다 조금 낮은 금액을 저축하시는 게 좋아요. 원금과 이자 합쳐서 5천만 원 이하라면 모두 돌려받는다 이해되시겠지만 사실 이자는 또 모두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 이자는 금융사에 약속한 약정이자와 예금보호공사가 결정한 이자가 있는데 이 중에서 낮은 금액으로 지급을 해줘요. 예금자 보호공사 결정이자는 시중은행 등 1년 만기 정기적금 평균 금리를 감안하기 때문에 가입한 예금 상품의 이자보다 낮을 수 있는데 보통 이 낮은 이자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금융기관이 해당되나? 모든 금융기관이 예금자 보호가 되는 건 아니고요. 예금자 보호공사가 보호를 하는 금융기관으로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5개 금융기관이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위 5개 금융기관에서 가입한 상품이라도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은행의 자체 거래 상품은 보호 대상이 되지만 은행이 외부 금융업체를 중개하는 상품, 예를 들어 증권사나 펀드사 연계 상품은 은행이 망한다 해도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점 알아두세요. 그럼 은행에서 그런 연계 상품은 가입하지 말아야 하나 걱정이 되시기도 하실 텐데요. 그렇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해당 은행의 예금자 보호는 받지 못하더라도 연계된 해당 금융사에 보증이 되기 때문에 문제되진 않거든요. 그리고 은행에서 많이 가입하는 청약저축통장도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역시 안심하셔도 되는 게 청약저축통장은 국민주택기금이 관리하는 상품으로 나라가 보증하기 때문에 떼일 염려 없어요. 그러니 안심하셔도 괜찮아요. 그렇다면 위 5개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단위농협, 단위신협, 축협, 새마을금고 등이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역시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여기도 모두 별도의 안전장치가 있어요. 농협, 신협, 축협 등은 각 협동조합 중앙회가 자체의 예금자 보호기금을 조성하고 있고요. 새마을금고도 새마을금고 연합회에 설치된 예금자 보호 준비금을 통해 보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제3금융권인 대부업체나 사채 등만 아니면은 5천만 원까지는 보호받을 수 있다고 알아두셔도 되세요.
그럼 5천만 원 한도 내에서는 모두 돌려받나? 위에서 보험회사도 예금자 보호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보험사는 납입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라도 모두를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 보험사는 납입금을 기준으로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파산하면 그날 해지했을 때 환급 금액만큼만 보호를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3천만 원을 납입했지만 파산일 기준으로 환급 금액이 1천만 원이면 이 금액만 돌려받고 나머지 2천만 원은 돌려받지 못하는 거예요. 보험은 예금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보장받은 만큼을 빼고 나머지를 돌려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보험사 상품 중에 펀드나 투자 실적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는 변액보험도 있는데요. 예전에는 보호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6년부터 1인당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역시 예금자 보호가 되니 변액보험은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증권사의 CMA 계좌, MMF, 수익증권, 증권사 발행채권, 증권사 예수금 같은 경우는 예금 상품이 아닌 투자 상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간편 결제를 위해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등에 넣어둔 돈은 예금이 아닌 결제를 위한 선불 충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역시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해요. 5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한 푼도 보호받지 못하나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지만 그 초과 금액은 상황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예금자 보호공사가 예금 채권자의 지위로서 파산 절차에 참여해 해수 가능한 금융사 자산을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비례해서 되돌려주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 전부 돌려받을 수도 있고 때에 따라 일부를 돌려받거나 남은 자산이 없을 경우 돌려받는 금액이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 금융사에 5천만 원 미만씩 분산 예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지만 자산이 많은 분들의 경우 각 금융사마다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예치하는 것이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 한도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우체국 예금에 가입하는 것이에요. 우체국은 금융기관이 아닌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아무리 금액이 크더라도 우체국이 주관하는 예금, 적금, 보험 상품은 전액 보장이 돼요. 그러니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하는 것과 우체국 예적금 상품의 금리 차이가 크지 않다면 우체국에 한꺼번에 예금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거예요. 오늘은 어떻게 예금해야 예금자 보호를 통해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지 설명드렸는데요. 높아지는 이자 때문에 예금이나 적금 등을 가입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오늘 내용 잘 확인하시고 금융기관별로 이자를 감안해서 5천만 원보다 조금 적은 금액으로 예치하시는 것이 내 재산 한 푼까지 지키는 방법이란 점 명심해 주세요. 오늘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매일 3분 대표 큐레이터 송한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